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전문가들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입니다. 보안수사권 2탄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 주장하는 분들 자료 가져와 봤고요. 시민단체에서 토론회 한 자료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판이 중요하죠. 지난 22일 4일 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토론회 김남준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나오셔서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 혹은 수사권과 유사한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 권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 절차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수사권 또는 수사와 유사한 권한을 남겨두면 검찰 권력의 복원 경로를 열어두는 것과 같다. 그동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사건 암장, 증거 선별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냐. 검찰청이 공소청이 된 이후에도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남아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강력한 권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사권과 다시 결합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칭이 어떠하든 수사권이다. 보안이든 붙든 안 붙든 참고인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게 다 수사다. 라고 이제 하면서 공소청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공소청은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에 플러스 알파로 사건의 실체를 직접 형성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김남준 대표 변호사,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쟁점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어떤 증거의 적법성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수사기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거기에 그 요구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고 공소청은 또 그 결과를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권은 안 되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김남준 변호사, 대표 변호사 사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포하고요.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권을 주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방책을 얘기를 합니다. 쟁점별, 증거별, 구성 요건별 보안 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고 함부로 그냥 이거 보안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그 항목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그 의도를 밝힐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수사기관의 보안수사 이행 협조 의무를 제시를 하고요. 그 경찰 등에서 뭉갤 수 없도록. 그리고 전자기록 공유, 사건 처리 투명성 강화, 그리고 그 외부 감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수사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그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면 조사를 인정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범위를 아주 제한해야 된다. 목적, 대상, 방식,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록, 녹음, 녹화, 증거 능력, 제한 등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진술을 듣고 출석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수사 아니냐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 이제 다른 분의 주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같은 토론회에 나오셨던 박용대 변호사님, 민변 변호사님이십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마음대로 다 수사를 해버릴 수 있다. 마음대로 잘못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소권과 수사권이 기관에 동시에 있으면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기소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잘 보여준다. 역사가 잘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된 다음에 공소기관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일단 지금 공소청이 10월부터 가동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공소청에 남아있는 검사들의 기소권 자체도 아주 막강한 권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보안 수사권이든 추가 수사권이든 이런 거를 가지게 되면 검사가 풀어줄 결심, 괴롭힐 결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사에게 이런 풀어줄 결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능력, 수사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다면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그런 오남용을 막는 제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전문가, 어떤 한 전문가분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검사의 구속 기간이 20일, 그리고 경찰에게 10일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검사 20일을 빼버리면 경찰이 구속할 수 있는 최대 10일만 구속을 한 다음에 바로 그 피의자에 대한 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용대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10일, 송치 후 기간의 10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거죠. 원래 지금 한 피의자에 대해서 총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한 건데, 그거를 검사의 그 기한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일단 수사기관에서 10일을 구속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황에,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상황에 만약에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권을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이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 또 구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연장해서 10일 정도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총 20일 정도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른 처리가 중요하지 피의자를 계속 그 신병을 확보해 놓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용대 변호사님 모습이고요. 박용대 변호사님도 역시 반전의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계속 머릿속에 새겨두셨던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만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권한 오남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비슷한 보안수사 요구 회신 이행 기간을 지정을 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문서화하는 등등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등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대면해서 진술을 듣는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장주영 변호사님 이제 그 주장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작년 11월 경실련 토론에서 토론회 자료집에서 밝힌 입장이고요.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를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수사 책임이 검사랑 수사기관으로 분산이 돼버려서 둘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책임이 좀 나뉘니까 서로 핑퐁하듯이 계속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수사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 살아있으면 기존 인력 대부분이 공소청에 남아있어서 문제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개혁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안 수사를 허용하게 되면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직접 보안 수사를 하거나 혹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검사가 공범이나 별건 범죄 수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보안 수사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검사에게, 그럼 처음에 의심되는 여죄나 공범 등 정보가 발견이 되면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송치를 받아서 보안 수사에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보안 수사와 보안 수사 요구라는 두 가지의 장치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완벽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순간 이 수사의 범위라는 걸 규제를 하기 어렵다.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반전인데요. 사건 처리 지연, 지금 보안 수사를 하면서 계속 핑퐁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는 논리를 가져오셨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도 이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그냥 러프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할 때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송부를 해야 된다. 사법경찰관은 보안수사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혹은 3달 내에 이행을 해야 된다. 형사소송법이랑 수사준칙이라는 게 대통령령에 있는데 거기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현재 이 현행법으로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에서 보안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등등이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경찰관서장은 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무에서 그 사람을 배제를 해야 되고 등등의 그 과정들이 다 현행법에 다 있다고 합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 보안수사권 혹은 보안수사 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우려사항들,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만 하다가 사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처리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에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을 준수해 협력했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 계속되는 사건 처리 지연의 책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 탓인가? 아니면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고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탓인가? 라고 팩폭을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장주영 변호사님은 검사의 보안수사권에 반대하지만 만약에 설령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안수사권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냥 공소청이 수사기관과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관계 설정에 서로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1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수사 기소가 굉장히 분리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법령상 그 상황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그 검사 입장에서는 그 경찰과 계속 협력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전문가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공소청이 등장하고 중수청이 생기고 그럼 경찰의 일반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거를 서로서로의 그 기본적인 롤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공감되는 그 말씀이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1탄, 2탄,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유지를 하자, 폐지를 하자라는 주장들을 지난해부터 나왔던 최근까지 나왔던 자료들을 다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자료집을 기준으로 혹은 그 논문을 기준으로 기사 작성을 하면서 총 한 340페이지를 생으로 읽었습니다. 하루 걸렸는데 하루 종일 그 자료를 계속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신 많은 전문가분들도 보안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폭넓게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반전 아닙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굉장히 정치구호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완전 폐지라는 게 정말로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 어떤 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그거는 현실이든 학자들이든 실제로 그 변호사분들이 다 여기 종사자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좀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에 그 첫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 그 자료집 보면은 보안수사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첫 번째로 보안수사 요구권을 상시로 이제 적용을 하고 정말 비상 상황, 정말 피치 못할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 보안수사권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찬반으로 나눠서 그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명확하게 찬반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들도 여러 섞여 있었고요. 딱 나눠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을까.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무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듣는 저도 헷갈렸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안수사권을 유지하자는 파, 아니다, 아예 폐지를 하자라는 파의 교차점을 찾아보면은 보안수사 요구권은 필요하다.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보안수사 요구권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전문가분이 있다면 저는 아직 그런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주장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그런 주장이 있다면
제가 찾는 한 아직은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많은 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아주 그 범죄자로 몰렸을 때 무고한 상황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나를 최대한 변호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보안수사 요구권마저 안 된다라는 그 주장이 맞다면 그런 법안이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 법이 정말로 통과가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